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넷패스 아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패스 아크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검사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청약 종목 중에 위드텍이 있었죠. 사실 위드텍은 자기들이 개발한 검사 장비를 활용해서 분자 오염, 클린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솔루션을 해주는 업체고, 네페스 아크는 자기들이 직접 불량 유무를 검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 네페사크랑 위드텍이랑 반도체 분야라는 점 말고도 주주 구성이라든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슷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드텍이랑 영상 끝에 가가지고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네페사크 수요 예측은 끝났고 결과도 다 나왔죠. 청약일은 우리가 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봤던 영상 중에 고바이오랩이 있죠. 고바이오랩과 같은 날짜에 청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드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고바이오랩과 네페스아크 둘 중에 하나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청약하지만 환불일은 고바이오랩은 12일인데 네페스아크는 11일입니다. 이 하루 차에서 또 오는 또 이제 청약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상장일은 11월 17일 역시나 고바이오랩보다 하루 일찍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 밴드가 23,400원에서 26,500원이었는데 최상단인 26,500원에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최대 청약 한도는 23,000주입니다. 자,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시스템 반도체 검사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했죠. 네페스아크의 장점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검사 서비스라는 게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함과 동시에 똑같이 그 매출이 비슷한 비중으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점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페스 아크가 우리 상장되어 있는 네페스라는 종목에서 네페스가 모회사거든요. 거기서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와서 요번에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네페스 그룹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후공정 턴키 서비스 이 안에 시스템 반도체를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서비스를 네페스 아크에서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네페스 아크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또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PMIC, DDIC라고 해가지고 요 밑에 살짝 작게 적혀 있는데 주요 칩에 필요한 전원이나 클룩을 공급하는 반도체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IC 칩을 이제 검사하는 요 두 가지가 주요 매출인데 그것 이외에도 SOC, RFIC, CIS 등 다양한 신규 시장에도 현재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하면서 네페스 이외에 다른 고객사들도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검사가 PMIC, DDIC 쪽이고요. 현재 SOC 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는 기술의 집약체 반도체, 집약적 반도체라고 하네요. 거기에 대한 검사, 그리고 피사체의 정보를 읽어 전기적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이미지 센서의 반도체를 검사하는 RFIC, 무선통신용 초고주파 칩을 검사하는 CIS, 이런 쪽으로 분야를 확장해 갈 예정이고 그 이외에 따른 기타 업종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이외에 다른 시장들이 더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현재 넷패스 아크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요게 그대로 요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연평균 25.2% 정도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22, 26, 31, 다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영업이익하고 큰 차이가 없는 폭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뭐 거의 버는 만큼 그대로 자기들 현금이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19.1, 25.5. 근데 당기순이익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환사채와 상환전환 우선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생 상품 평가로 그게 부채로 잡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 개념은 조금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당기 순이익 전체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 당기 순이익은 낮게 기록이 된다. 이거는 상장하고 나면은 해결될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걸로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있기는 있는데, 특히 과거에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패키지 같은 것들에 묶어가지고 검사 서비스를 했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확실하게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분업화가 된 생태계가 꼭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정,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같은 업종이 있고, 그때 이제 생산되는 반도체들에 대한 검사를 하는 후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후공정에 해당하는 이제 검사 서비스를 하는 게 넷패스와 넷패스 아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넷패스 아크가 얘기하는 패키징 서비스를 할 때, 죄송합니다. 넷패스가 패키징 서비스를 할 때 그 넷패스 아크가 받아가지고 또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넷패스 아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적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답니다. 이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 시스템 반도체 검사하는 매출 자체가 전부 다 넷패스 아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계속 했던 얘기가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똑같은 얘기죠.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평등하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시장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5G 시대가 개화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고, 스마트폰도 점점 고성능이 되면서 반도체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카,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제 스마트카가 되죠. 그러면은 안에는 전부 다 전자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하는데 반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넷패스는 동일한 매출,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는 만큼 동일한 매출들을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현재 TSMC가 50% 이상 매출을 하고 있고 삼성이 한 17% 정도 매출을 하고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 뭐 나라에서도 뭐 삼성하고 뭐 손을 잡는다고 하고, 그리고 뭐 삼성도 133조를 투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평택에도 투자를 하고, 실제로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계속 나왔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맨날 똑같은 얘기고요. 글로벌 반도체, 요거는 테스트 시장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시장이 2020년도부터가 2029년까지 22.4%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서비스에서, 지금은 그 반도체 불량 유무만 조금 검사를 한다면, 향후에 이 리페어, 불량이 난 반도체를 양품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증가에 따른 이제 투자가 필요해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공모자금 사용 계획에도 보시면은 시설 투자 쪽에 거의 대부분의 그 금액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적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테스트 항목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당 서비스료가 청구가 된답니다. 1초 1초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적용 분야가 증가되고 테스트 항목이 증가되고 시장도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추가로 리페어 불량이 된 반도체를 양품으로 수정하는 것 거기에도 이제 시간이 투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조의 컨셉이 추가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큰 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네요. 뺄 걸 그랬나? 말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느낌인데 네페스 그룹사 턴키 그 계약 체결 같은 걸 하고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를 하죠. 그러면 이 턴키 서비스의 검사를 이제 네페스아크가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제가 또 하나 요게 조금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페스 뭐 영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퍼레이션 거래가 요것도 조금 네페스 그룹에서 분리되어 있는 회사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이 회사도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나 상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눈길이 가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페스 그룹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웨이퍼 상태에서 원래는 이렇게 반도체 칩을 하나하나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웨이퍼 상태에서 한 번에 검사를 하는 패키징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네페스아크에서 하고 칩 바깥쪽으로 이제 WLP 빌드업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힘든 기술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페스가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이거를 검사하는 거를 네페스아크에서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5개에서 6개 회사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도 펜아웃이라고 하던데 그 펜아웃 WLP 그 양산하는 그 기술이 뭔지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PLP라고 해가지고 이제 웨이퍼 자체를 검사할 때는 이게 그 지름 300mm짜리 원형을 검사를 하는데 현재 가로 세로 600mm짜리를 한 번에 검사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원래는 300mm면. 근데 이 전체 면적이 이 면적이 한 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쪽에 가쪽까지 면적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위 프로세스당 처리 면적이 5배 증가하고 생산 효율성 및 효율성 향상 및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네페스 쪽에서 밀고 있는 주력 기술이다. 그리고 이걸 검사하는 것도 네페스 아크가 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네페스 그룹의 네페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반도체 검사하는 기술들을 네페스 아크에서 받아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페스 아크가 공모해가지고 공모하는 금액이 약 620억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을 공모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 600억, 601억 정도가 실제로 순수입이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 약 531억을 시설자금, 거의 대부분을 시설자금에 투자를 하고 70억 정도는 채무상환으로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기계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설비, 결국은 검사 장비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설비들 쪽에 거의 다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 전에 산업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쪽에서 이제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빌렸던 돈들 중에 약 70억 정도를
갚을 예정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재무도 약간 안정화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2019년도부터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요때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요때도 살짝 하락은 했지만 그 채권 발행했는 거 그것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좀 낮게 잡히긴 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의 한 46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 18년도 단기 순이익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면은 실제로 한 15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은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하지만 수치적으로 나온 거는 46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호 예수 물량을 보시면은 네페스 모 회사죠. 약 600만 주로 해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6개월 후에도 크게 나올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우리 사주 조합 물량 7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모 물량까지 총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유통 물량이 상장일 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약 156만 5,271주 그리고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이 약 187만 8천 주 정도가 있는데 사실 요게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 고바이오랩 할 때도 한번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알아는 봤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는 이제 만기 때 투자금 전액 혹은 일부를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주 발행 내역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RCPS라고 하거든요. 요게 7월 5일, 11월 20일 날 요렇게 보통주 발행 현황인데 RCPS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요 주식수의 계산을 해보면은 저 주식수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지금 주식 수량이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만기 때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게 보통주로 이미 주식은 발행이 됐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주식은 발행이 됐는데 이 보통주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여기도 포함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발행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이 주식수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상태고 뭐 반대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투자금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금을 받으면은 그게 주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돈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 개념을 얘기하고 나서 느낀 게 전환사채하고 솔직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뭐 이자 받고 돈이나 주식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상환전환 우선주도 얘는 주식을 먼저 발행을 했는데 주식이 보통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냥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로 약간 들리는데 뭐 결국 같은 얘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해보고 정말 그 디테일한 차이가 뭔지 깨닫게 된다면 영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만약에 전환사채만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치면은 현재 그 앞에서 보여줬던 요 전체 주식수 기준으로 해서 18.15%에 해당하는 주식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 주식수도 나중에 보통주로 넘어오면은 21.77%의 주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물량의 거의 한 40% 가까운 물량이 주식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혹시라도 정말 잘 설명해주는 다른 영상이 있다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26,500원이고 그렇게 되면 시총이 2,280억이고요. 장외가가 지금 28,500원에 산다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2,458억 정도가 시총이 될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이제 위드텍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위드텍이 공모가가 얼마였죠? 계산은 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1273억이었습니다. 시총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세력들이 개입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점이 위드텍의 큰 장점이었고요. 유통 물량은 네페스가 약 30%, 그냥 여기에 30% 잡으면 한 660억 정도가 공모가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전체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드텍은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300억 정도 됐겠네. 300억 정도만 있으면은 그날 유통되는 물량 전체가 한번 다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공모가 기준입니다. 자, 이 말은 위드텍이 상장 후에 바로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약간 품절주 효과가 있고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페스아크가 그게 안 될 정도의 물량이냐? 사실 660억 정도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품절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주주 구성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페스가 거의 70%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SK바이오팜 상장할 때 SK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75%였거든요.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으로 또 크게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일 만한 물량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일 날 올라오는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위험 요소만 감안을 하면은 거의 뭐 중장기적으로 품절주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테마성이 좋고 품절주 효과를 기대하면서 향후 충분히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네페스아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위드텍은 116억을 기록을 했고 네페스아크는 46억을 기록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실제로 한 15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성과는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모가 기준의 이 시가총액은 충분히 저평가가 되었고 향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모자금이 생산시설에 투자가 될 예정이고, 생산시설에 투자가 되어서 그게 매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1, 2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는 약간 기간이 걸릴 거고, 그 말인즉 네페스아크는 만약에 주가가 미지부진한다 하면은 1, 2년 후에 약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반영해서 먼저 날아가 버린다면 그때는 보내줘야 되겠죠. 자, 기관 경쟁률은 707대 1을 기록했고요. 의무 보유 확약을 제가 왜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했냐 하면은 수요 예측 때 1.3%밖에 증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의 낮은 수치에서 한 40%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만약에 네페스아크가 결론적으로 올라오면은 진짜 괜찮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페스아크 청약 유무와 예상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상장 후에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으나 위드텍보다는 조금은 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위드텍이 너무 좋은 조건이었고, 이렇게 네임밸류라고 하죠. 네임밸류만 만약에 조금 더 있었다면 거의 제2의 SK바이오팜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위드텍이 너무 강했을 뿐이지 네페스아크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니다. 네페스아크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페스의 실적과 함께 움직일 수 있어서 약간 왜 우리 뭐 셀트리온 삼형제, 뭐 HLB 맞습니까? HLB 말고 하나 뭐 있었지. 아무튼 HLB 맞네. HLB 뭐
HLB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약간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그런 거랑 같이 네페스랑 이제 뭐 삼형제는 아니겠지만 그냥 듀오로 네페스랑 듀오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좋은 테마를 들고 있다. 시설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지만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상장 직후에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려져 가지고 움직임이 좋지 않다면은 얘도 최근 상장 종목 이상 현상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쪽 시장이 안 좋을 때 고바이오랩과 네페스아크가 여기 갑자기 왜 날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품절주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요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의를 해보자. 이게 만약에 전환권 행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품절주라고 얘기하는 그 효과가 사라질 수가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자, 일단은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드려봤는데 사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게 다죠. 이 한 장만 설명해도 그냥 끝날 얘기였는데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 증가, 네페스와의 시너지,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그냥 뭐 적당히 있으며 좋은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냥 총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네페스 아크 위드텍과 한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고바이오랩과 네페스 아크 어느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짧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